적게 먹는 다이어트는 배고픔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 편의점에 가서도 건강을 생각해서 고를 수 있는 메뉴들이 있거든요. 편의점 가서도 사 먹을 수 있고 부드럽고 소화 잘 되고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간식으로 이만한 간식이 없죠. 음식, 간식 현명하게 선택하셔서 지금보다 더 건강한 몸 만드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제 배고픔은 진짜 배고픔이 있고 가짜 배고픔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배고파 음식이 나오면은 허겁지겁 먹는 거는 진짜 배고픔이겠죠. 치킨이 땡기는데 우리 치킨 먹으러 갈래? 진짜 배고픈 걸까요? 생리적인 배고픔이냐, 스트레스 때문에 또는 허전한 마음에 또는 우울해서 갑자기 티라미수 케이크 떠올라서 생각만 해도 도파민이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배고픔이 아닌 거죠. 진짜 배고픔과 가짜 배고픔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목이 마르는 것도 배고픔으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이제 갈증을 유발하는 이 중추와 배고픔 중추가 가까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물만 마셔도 그 갈증이 회복되는 것을 배고픔으로 오인해서 먹을 것을 찾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단 내가 밥 먹은 지 얼마 안 되는데 허전한데 하면 이게 진짜 배고픔인지 가짜 배고픔인지 먼저 생각해 봐야 되고, 그러니까 특정 음식이 떠오른다면 가짜 배고픔이에요. 일단 물을 마셔보는 거예요. 배고픔이 가졌네? 그거는 갈증이었던 거죠. 또 하나,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꾸 다이어트를 할 때 칼로리를 계산해서 적게 먹는 다이어트를 하잖아요. 그럼 배고픈 게 당연하겠죠. 참는 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까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더 올라갈 거거든요. 다이어트 하는 중에 스트레스 호르몬을 올라가게 만들잖아요. 무조건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단맛에 대한 욕구를 주체할 수 없거든요. 적게 먹는 다이어트는 배고픔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뜻 생각할 수 있는 게 건강식, 그러면 샐러드잖아요. 샐러드에서 중요한 게 뭐죠? 드레싱. 그러니까 시중에 팔고 있는 드레싱에는 당연히 설탕이 들어가 있고요. 심지어는 그 정제 가공 유지도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익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라든지 또는 들기름이라든지 이런 건강한 오일을 드레싱으로 쓰면 좋겠고, 굳이 설탕을 쓴다면은 설탕 대체제로 알룰로스 같은 것을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겠고요. 그 다음에 매 끼니 먹는 식사에서 식이섬유와 단백질을 주식으로 먹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간식도 똑같아야 되지 않을까요? 간식에서 식이섬유와 단백질을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죠? 삶은 달걀. 편의점 가서도 사 먹을 수 있고, 또는 떠먹는 두부, 부드럽고 소화 잘 되고, 무가당 두유. 물론 여러분들이 편의점에서 이런 제품을 고를 때에는 원재료명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재료명에서 인공 첨가물이 최대한 적은 그런 제품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플레인 요거트나 그릭 요거트 같은 경우도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그릭 요거트 같은 경우에는 포만감도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릭 요거트가 조금 단맛이 덜하니까 여기에 블루베리를 같이 넣어서 먹는다 그러면 간식으로 이만한 간식이 없죠. 우리가 뭘 먹어야 되지? 라고 생각할 때 사실 편의점에 가서도 건강을 생각해서 고를 수 있는 메뉴들이 있거든요. 그런 메뉴들을 현명하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설탕, 액상과당 몸에 안 좋을 뿐 아니라 다이어트에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요즘에 저당 제품이라든지 또는 인공 감미료가 들어가 있어서 당 함량을 줄인 제품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인공 감미료의 경우에는 물론 설탕보다는 나아요. 설탕이 주는 해악이 워낙 크다 보니까 단맛 중독에 빠져 있는데, 단맛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중간 단계에서 잠깐 인공 감미료가 들어가 있는 제품을 활용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는 봐요. 하지만 결국 이것도 끊어야 되는 거예요. 단맛은 단맛을 부르기 때문에 단맛에서 멀어지는 것이 내가 건강해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인공 감미료는 괜찮으냐 생각을 해보죠.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있는 그대로의 음식이 가지고 있는 맛, 향, 풍미를 느껴야 된다. 그래야 우리 몸이 생리적인 포만감을 느낀다고 얘기했어요. 단맛이 들어왔어요. 뇌가 설탕이 들어왔네. 근데 혈당도 안 올리고 뭔가 에너지로 쓰지도 못해. 뇌가 헷갈리겠죠. 우리 몸의 식욕 조절 시스템이라든지 신진대사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최근 연구에 의하면은 일부 인공 감미료가 장내 미생물 분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익균과 유해균의 밸런스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유익균이 줄고 유해균이 늘어난다든지 장내 세균의 다양성이 떨어지게 되면
장 건강이 위협을 받거든요. 그런데 인공 감미료가 장내 환경을 나쁘게 만든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최근에 나오는 연구는요, 인공 감미료와 천연당을 같이 먹잖아요. 혈당이 훨씬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당 제로인 음료 또는 그런 식품을 찾아 먹는데 그것만 먹나요? 그거 먹고 떡볶이 먹고 제로 콜라 시켜서 피자 먹고 이제 빵 먹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공 감미료를 먹지 않았을 때보다 혈당 조절이 더 안 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인공 감미료는 안심할 수 없다 하는 게 현재까지 나와 있는 연구 결과의 내용이고요. 결국은 내가 단맛을 과감하게 끊어내는 그러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미 이제 설탕에 길들여져 있는 입맛에서 당을 완전히 배제하고 음식을 만든다라는 것이 쉽지는 않거든요. 저도 정말 소량의 당을 쓰는 것까지는 뭐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기왕이면은 설탕보다는 인공 감미료가 아닌 천연 감미료를 쓰는 게 상대적으로는 조금 낫겠죠. 스테비아라든지 알룰로스라든지 에리스티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소량 사용하는 것은 설탕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100배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소량으로 우리가 양념이나 음식의 맛과 풍미를 높이기 위해서 쓰는 거라면 저는 거기에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몸이 칼로리를 계산해서 포만감 신호를 줄까요? 원론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마다 뇌에서 계산기가 있어서 100칼로리, 200칼로리, 700칼로리 들어왔으니까 이제 포만감을 내야지 이렇게 할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생리적인 포만감을 주는 중요한 자극이 뭐죠? 있는 그대로의 재료 본연의 맛과 향과 풍미가 있는 그러한 음식들이 들어왔을 때 내 몸에 생리적인 포만감이 나오는 거예요. 단백질이 내 몸에 필요한 만큼 들어오면 우리 몸은 생리적인 포만감을 줘요. 식이섬유, 포만감을 줘요. 그러면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풍부하면서 가급적이면 가공식품에 들어가는 정제 가공 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은 음식을 먹는다면 굳이 칼로리를 계산하지 않아도 생리적인 포만감을 줘서 수저를 내려놓게 할 건데 식이섬유와 단백질은 확 줄여놓고 인공 첨가물과 정제 탄수화물과 정제 지방 범벅이 되어 있는 음식인데 전체적으로 칼로리만 낮췄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까요? 칼로리의 굴레에서 빨리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내가 12시간에서 14시간 또는 16시간 공복을 얘기했잖아요. 그 공복 시간 동안에만 음식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식사를 해야 되는 그 시간에는 언제든지 음식이 들어와도 상관이 없어요. 하루 세끼 우리가 4시간 간격으로 꼬박꼬박 식사를 했던 게 불과 오래되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음식 문화라는 것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익숙해서 그런 거지 이게 우리 몸이 익숙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 몸에서 생리적인 배고픔을 느끼면 음식을 먹으면 되는 거고 포만감을 느끼면 수저를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죠. 자연스러운 내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건강한 식습관으로 가는 방법입니다. 단백질 음식을 많이 먹어도 좋을까요? 라는 질문 같은데 단백질은 필수 영양소이기 때문에 내 몸이 알아서 조절해요. 음식으로 먹는 단백질은 내 몸이 필요량만큼 들어오면 포만감을 느끼면서 더 이상 못 먹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피자는 한 판 다 먹겠죠. 그렇지만 삶은 날개 흰자를 몇 개나 먹을까요? 못 먹어요. 포만감 느껴서. 선생님, 저는 그 고깃집 가면은 한 5인분은 거뜬히 해치우는데요. 단백질만 있는 팍팍한 살코기를 양념 안 하고 먹는다면 얼마나 먹을 수 있을까요? 고기라는 단백질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거기에 마블링 되어 있는 지방도 있어야 되고 설탕과 소금 같은 양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많이 먹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재료 본연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음식, 특히 그게 단백질 음식이라면 많이 못 먹어요. 양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단백질 쉐이크 형태로 먹기 위해서 3스쿱, 4스쿱, 5스쿱 넣어가지고 한꺼번에 벌컥 마신다. 이거는 과잉 섭취가 되겠죠. 이거는 문제가 되죠. 왜? 내 몸의 생리적인 포만감을 무시하고 먹었으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면 단백질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박용훈의 한 끼라는 유튜브를 통해서 건강하게 한 끼 식사를 즐길 수 있는 메뉴들을 지금 다채롭게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특정 음식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주식이 돼 있으면서 부식으로 건강한 복합당질과 지방이 들어가 있는 이러한 식단을 짜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건강식을 먹을래.
근데 단백질을 먹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제육볶음을 택했어요. 도움이 될까요? 분명히 돼지고기잖아요. 설탕이 들어가겠죠. 정제 기름으로 볶겠죠. 그리고 돼지고기가 또 지방이 많잖아요. 설탕과 지방과 소금이 들어가 있어서 과식을 하게 만들잖아요. 지방도 많은데 또 밥도 한 공기 같이 먹어. 고당질 고지방이잖아요. 내가 바깥에서 식사를 할 때에도 어떤 메뉴를 고르느냐에 따라서 살이 찔 수도 있고 건강을 유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회덮밥을 먹겠어. 회는 양질의 단백질 음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고추장 자체에도 이제 당과 설탕이 많은데 거기다 또 설탕을 가미하고 뭐 물엿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만들었다고 치자고. 하고서 양념을 듬뿍 넣어가지고 비벼 먹었어요.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어떤 메뉴가 도움이 돼요라는 질문보다는 이 음식을 어떻게 먹을 것이냐. 그래서 내가 이 책을 쓴 이유도 어떻게 먹어야 건강하게 먹는가라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마이 옵티멀 다이어트, 최적의 다이어트, 나한테 맞는 나만의 최적의 다이어트는 어떤 거죠? 내가 만들어야죠. 여러분들 토양에 최적화된 옵티멀 다이어트를 이 책을 통해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맞는 음식, 간식 이런 것들을 현명하게 선택하셔서 지금보다 더 건강한 몸 만드시기 바랍니다.